관희 씨가 결국은 혜선 씨를 택했죠. 민지 씨가 매기가 아니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시은이 인형이 되길 원한다. 시은 씨는 뭔가 약간 적극적이지 않고 좀 소극적인 면이 있고, 그리고 시은 씨 자체가 착한 사람이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다고까지도 보여지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주변 사람을 맞추려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내가 좀 과장된 표현을 하긴 했는데 좀 그런 면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규리? 규리 해석할 게 있나? 민우 씨 혼내는 거 현재에 집중해. 시은 씨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런 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나는 시은 씨가 이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뚝딱대면 나도 뚝딱대게 된다. 그런 부분들이 싸늘한 거 티내는 거. 근데 아니다라는 말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어? 원익 씨가 시은 씨를 국정원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에 비해서 시은 씨가 그렇게 표정으로밖에 표출을 못했던 건 뭔가 얘기를 잘 못 전달한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하정 씨가 하빈 씨한테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대놓고 얘기하잖아. 뭐 너 몰랐어? 나 관이었는데. 규리 씨 압박 대단했죠. 시은 씨가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못할 정도로 붙잡고 있었는데 뭔가 싸늘한 태도만 나왔다는 거를 생각해 보면 그것도 보통 사람 치고는 굉장히 티를 안 내는 게 아닌가. 하델이 내가 마지막 해보면서 내가 좀 당황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델이가 하시가 아니었어. 하델이 해가지고 하신 줄 알았잖아. 하시나 윤하빈이었어. 하빈 씨와 하정 씨 이야기도 따로 빼볼게요. 하정 씨는 되게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최애 캐릭터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안쓰럽기도 하고 멋진 면도 있고 그랬었어. 규리 씨는 근데 원래 그렇게 주변 신경 안 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좀 화가 나고 감정적이 되긴 했었지만 민규가 다른 사람에게 흔들렸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화를 내진 않았을 거야. 그냥 실망하고 서운하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알았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민우는 규리가 보기에 민우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 그러지 않았을까. 혜성관이 아니고 민지일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완전히 관희 씨의 생각을 뭔가 예상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 시점마다 관희 씨의 생각이 계속 변해갔던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혜선 씨가 올라갔던 건 맞는데 하정 씨가 1위였던 적이 분명히 있거든. 규리 입장에서 민우가 시은을 생각하고 있다는 자체를 몰랐죠. 그걸 몰랐지. 그리고 민우는 나만 바라볼 줄 알았고 민우는 내 말을 잘 들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비유로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말 잘 듣는 내 오른팔이 갑자기 이직한다는 느낌을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지. 회사에서도. 그냥 나랑 동기고 같이 잘 지내고 그랬던 애가 이직한다 그러면 서운하다 이 정도인데, 내 오른팔인 줄 알았던 애가 얘가 막 일을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내 말을 잘 듣고 그런 면에서 좀 귀엽다라고 생각했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저 이직해요 이러면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잖아, 사람 마음이.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은한테 경쟁의식. 시은 씨는 규리 씨에 비해서 확실히 내가 낫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하고 있던 생각은 들어요. 뭔가 그게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의 표현인지, 뭐 내가 당연히 매력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시은 씨도 어떤 그치, 뭐 민우 씨와 관계에서 티를 냈던 건 아니니까. 민우 규리 그게 되게 또 중요한 하나의 장면이죠. 집사의 배신. 사람을 동물로 비유하는 건 그렇지만 민우는 항상 강아지로 비유됐잖아. 민우는 강아지로 비유됐었고 진석 씨는 늑대로 비유됐었고 뭐 그렇죠. 누구는 멧돼지라고 했지만 강아지는 주인을 바라봐야지. 다른 사람 따라가면은 이거는 전혀 굶겨야지. 규리가 민우를 보는 장점이 내 통제하에 있겠구나. 뭐 좋은 표현으로는 내 말을 잘 듣겠다. 더 좋은 표현이 뭐 없을까? 그치, 착하단데 그 민규를 보는 착함과 민우를 보는 착함이 좀 다르잖아요. 민규를 생각했을 때 그런 착함은 이 사람이 항상 신뢰 가능하고 믿음직하다 그거고, 민우를 생각했을 때의 착함은 내가 말했을 때 말을 잘 들을 것 같다, 그리고 숙기가 없어가지고 뭔가 허튼 짓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배신에 대한 배신감은 민우에게도 더 크게 느껴졌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혜선이가 여자들 중 유일하게 관이를 잘 다루던데 이건 혜선의 본래 성격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혜선이가 관이 마음을 읽고 나온 대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참 알기가 힘든데 반반이라고는 봐요. 본래 성격은, 그러니까 처음 청도를 갔을 때 혜선 씨가 관이 씨가 어떤 과한 리액션, 뭔가 텐션 높은 걸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관이 씨의 말을 듣고 어떤 텐션을 살짝 조절하는 그런 걸 보면 관이의 마음을 읽고 나온 그런 부분도 꽤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혜선 씨가 이제 원래 성격도 당연히 있지. 근데 관이를 보고 거기에서 관이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사람들보다는 관이의 행동이나 그런 거를 캐치를 해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서 대응했다 정도 될 수 있겠지. 혜선이 마지막에 선택 때 나중에 와서 관이가 그때 혜선이 선택한 건가요? 근데 그 순서는 실은 마지막엔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라고는 봐요. 관희 씨는 민지를 보면 계속 흔들리지만 민지를 보고 흔들리고 민지가 괜찮다, 아 민지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지 혜선이 아니다였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혜선을 만났을 땐 아 민지는 아니다라고도 생각을 하긴 했었으니까. 아 물론 근데 혜선 씨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포인트들은 원익 발악이다. 그런 것들 때문에 뭔가 혜선에 대해서 물음표가 떠 있었던 거지. 민우도 그때 화가 났었지. 근데 네 잘못이야 이건 그 말에 민우가 화가 났었지. 멘탈은 혜선 씨가 진짜 센 거 맞고 혜선 씨가 알게 모르게 주변을 잘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하정 씨도 그랬고 이 오늘은 그 장면까지 다루진 않을 텐데 민지와 약간의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민지한테 뭐 원익 씨도 한번 알아봐라 그런 것도 있었고 나는 2번 갔다 왔더니 느낌이 다르더라. 민지가 듣는 상황에서 약간 시은 씨랑 대화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어느 선을 넘지는 않으니까 신경전이지. 신경전은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남출들 똥촉은 어디에서 기어서 나온 거냐고 그건 혜선 씨가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리고 관이를 보고 관이가 강적이라는 생각을 못했어. 하빈 씨가 보기에 더더욱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빈이 보기에 관이는 약간 철없는 형? 그 정도로 느꼈을 것 같아. 하빈 씨가 봤을 때는 원익이나 민규 약간 이런 라인이 멋있는 라인, 나도 인기 많은 라인 약간 처음에는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을까? 보통 그런 똥촉으로 인한 가짜 뉴스는 하빈 발 그리고 민규와 원익이 그거에 대해서 기자 역할을 하는 좀 그러지 않나. 아 혜선 씨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빈님 저기서 괜찮은 여출이 없었나 봐요. 하정님한테 딱히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도 하빈 씨가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하정 아닌가? 하빈 씨를 보고 느껴지는 게 약간 젊었을 때 인물이 좋은데 뭔가 자기 컨텐츠 개선하거나 나이에 맞게 다듬는 자기 또래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걸 이렇게 변화해가면서 적응하지 못한 사람, 자기 세계에 갇힌. 근데 그런 사람들도 멋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예술가적인 생각이고 그 자기 세계가 강하고 그래서 어려서는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순간 그게 예전 같지 않으니까 내가 말만 걸면 다 넘어와. 그래서 동생들한테 야 내가 말 걸면 어떤 줄 아냐 이렇게 하는데 정작 예를 들어서 이성에게 말을 걸어야 되는 상황에선 아 근데 오늘은 내가 좀 집에 콩나물 사갖고 집에 가야 돼갖고 간다 이렇게 하면서 피하는 정작 해야 될 때는 도망치는 그게 결국 그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새로운 틀을 깨고 도전하는 물론 굉장히 도전적인 삶을 살고 계시지만 약간 그런 복학생 느낌이지. 자기는 세상을 굉장히 다 아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자기의 뭔가 새로운 자기의 세계를 깨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게 몇 년 된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거기서도 약간 자기 세계 안에 있잖아요. 하정 씨랑 얘기를 할 때도 그걸 편안함으로 생각하잖아. 실은 편안함이 아니라 지루함인데 어떻게 편안함이라고 생각하지? 뭐 자는 시간은 편안하지. 그런데 이성을 만나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그럼 편안한 거야? 지루한 거지. 근데 이제 그거를 편안함이라고 하고 있는 것도 너무 그 자기 방어적인 합리화지. 근데 하빈 씨가 이 뭐 솔로 지옥까지 맞지 않는 캐릭터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빈 씨가 멋있는 사람을 연기하는데 문제는 그 또래의 이성들에게 먹히질 않아. 10대 후반에서 30대. 물론 여기 나오는 여성분들이 지금 20대 26에서 28 사이인데 그거 치고도 경험도 많고 똘똘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혀. 그러니까 그 말에 콘텐츠가 없고 분위기로 사람에게 어떤 거를 전달하면 예를 들어서 복학생 오빠가 와가지고 막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야 내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하면서 그 하정 씨한테 했던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외모도 괜찮고 자기 세계가 강하고 분위기 있는 그런 말들을 쓰는 거에 이제 그런 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나이가 들수록 이성을 유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기 발목을 잡게 되는 거죠. 그걸 깨고 나와야 돼. 콘텐츠가 중요하지. 누가 그 안에서 분위기만 갖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야, 저 오빠 멋있다. 그거는 어릴 때나 가능한 거야. 복학생 오빠가 뭔가 분위기만 멋있는 약간 그런 갑자기 그 인생이 어떤 건지 아냐 그런 거 말 한마디 하고 뭔가 신비로워 보이는 그래서 하정 씨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잠이나 자야지 이러면서 노래 부르고 자잖아. 그 좋은 외모와 분위기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멈춰버린 미남 미녀들의 그런 문제들이죠. 미남 미녀가 무조건 그런 문제에 빠진다는 거 아닌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거나 그런 대화 기술을 다듬지 않아도 분위기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개선되지를 못한 거야. 그게 너무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나마 지금 이제 31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도 나이가 더 들어서 저런다고 생각하면 없어 보이죠. 뭐 어쨌건 괜찮아지겠죠. 그러니까 빨리 자기 세계에서 벗어나야 돼. 또 자기 세계를 통해서 무언가 예술에 가까운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걸 또 깨야 된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렵긴 해. 그게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빈 씨의 원동력일 수 있는데, 혜선 씨는 확실히 내공이 있고, 하빈은 큰일 났네요. 인스타에는 자기가 원하는 여성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안 했다고 올렸더라고요.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 더 훨씬 멋있는 사람일 수 있고 다들 내 매력에 빠졌을 텐데,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내 매력을 발산하지 못한 건 내가 원하는 여성이 없어서 그래 라고 합리화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학생 형이 그 형 말만 들으면 내가 어디 가서 뭐 헌팅 해가지고 사람 다 자기 좋아한다는 거야. 무조건 100%야 나. 그럼 애들이 처음 대학 갓 들어온 애들이 형 너무 멋있어요. 형 최고예요 해갖고 딱 갔는데 형이 야 형만 믿어 하고 보여줄게 했는데 갔는데 안 돼. 그럼 형이 쟤네들은 나의 뭘 못 알아보네. 애들이 촌스럽네. 그러면서 야 다음에 딴 데 가자.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나 매력은 새어 나와야,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디폴트 값에 어떤 그런 매력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의 매력을 못 발견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여성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매력을 발견하지 못하나? 진석 씨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나라고 생각해보면 그것도 좀 물음표는 있죠. 진석 씨도 뭐 열심히 했지. 근데 진석 씨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진석 씨가 매력이 없었나? 아니잖아요. 되게 매력적이었잖아. 그러니까 진석 씨가 민지 씨에게 어떤 과한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했죠. 민영 씨만큼. 민영 씨랑 처음엔 뭐 올인하고 그랬지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런 다른 부분만 해도 이 사람은 되게 매력적이라고. 민규도 처음에 규리랑 연결되면서 다른 사람 적극적으로 안 했지만 이 사람이 가진 그런 인품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전달됐단 말이야. 처음에 규리랑 데이트를 할 때 이 사람은 재미는 없어도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이게 장점이구나. 이런 게 보인단 말이지. 저렇게 인스타에 내가 원하는 여성이 없어서 적극적으로 안 했다. 그거는 물론 실제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인기 있는 프로에 처음 나와서 좀 긴장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했다. 다른 거기 나와서 활약해 주신 다른 사람들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걸 기회로 좀 성장하겠다. 좀 그렇게 그냥 올렸어도 됐잖아. 그냥 그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는 확 멋있어지고 확 매력 있어지나? 그렇게들 믿고 있지, 스스로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게 못해. 하정 씨가 그래도 청국도를 갈 수 있게 나름 배려를 한 건데, 이게 아무리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하정 씨는 고마운 이성이잖아요. 나를 청국도에 데려와 준 사람이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들 멋있게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들, 뭐 동생들 그리고 좀 소수의 형님들 모두들 노력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다. 뭐 이 정도로 풀어나갔어야지 실은. 하대리님도 이제 20대가 아니란 말이야. 민지가 매기가 아니었다면 관이는 민지를 선택할 수도 있었고, 나도 그 생각이 좀 들어. 이 솔로지옥은 어쨌건 청국도라는 게 굉장히 위력적이고 청국도를 자주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민지가 먼저 와가지고 관이랑 청국도를 한두 번 더 갔다. 그러면 관이가 민지에게서 뭔가를 느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어쨌건 민지는 굉장히 속도 깊고 배려도 잘하고 그리고 스킬이 굉장히 뛰어난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자기가 뭔가 이런 어떤 헌신하는 거나 그런 게 막 특출나진 않아요. 근데 혜선 씨는 그 나이대의 사람들이 보여지지 못하는 그런 헌신의 행동들이 있어. 사소한 거에서. 예를 들어서 욕조에 앉았을 때도 따뜻한 물을 이렇게 뿌려준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물을 자기가 이제 등지고 앉아서 그런 거를 이제 한다거나, 그런 사소한 것들, 그런 거에서 확실히 어떤 헌신이나 배려들이 좀 깔려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관이가 이제 그런 부분에 많이 끌렸을 텐데, 그래도 민지와 처음에 어떤 약속이 되고, 또 민지는 뭐 이런 혜선이나 하정 씨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을 테니까, 또 민지랑 관이가 처음에 딱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나서 혜선 씨가 그거를 비집고 들어가기가 쉬웠을까 생각해보면 그것도 모르겠어. 그래서 참 그랬으면 더 뭐랄까 더 박빙이 됐을 수도 있지. 하정 씨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하빈 씨의 소개를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마지막에 나왔겠지. 실은 하빈 씨가 제가 제 말을 못 드렸는데요. 저는 실은 31살이고 배우입니다. 혼자 지옥도에 남아서 그거를 브리핑해
그거보다 낫잖아요. 실은 되게 감사해야지. 이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하던 건 어쩔 수 없지. 그 사람이 꼭 나를 좋아해야만 고맙고 그 사람이 매력 있는 거 아니잖아. 하정 가능성 있었죠. 하정 1위였다니까. 하정과 이건 물론 뭐 제가 100% 확신할 수는 없어도 하정과 같이 헬기를 타고 오고 첫날 같이 만났을 때 분명히 꽂혔었어. 혜선은 제가 이제 굳이 비유를 하자면 혜선은 엄마 같은 존재고 하정은 관희 씨가 생각하는 그런 톡톡 튀고 티키타카가 되는 그런 연인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야. 처음 보자마자. 그래서 나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정에 대해서는. 혜선은 좀 어릴 거라고 생각했고. 근데 혜선은 보면 볼수록 얘는 나이는 똑같은데 하정이나 혜선이나 자꾸 이렇게 엄마 같고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는, 물론 엄마 같다는 표현을 머릿속으로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혜선에게 서서히 더 믿게 되고 빠져든 거지. 하정과 청도를 갔다 온 그 시점에는 하정이 1위였어요. 그래서 슈레딩거의 관이야. 괜히 슈레딩거의 관이가 아니라니까. 하정과 청도 갔다 와가지고 자 이제 한 명 좋은 사람 해서 나가세요. 그러면은 아니 이 사람이랑 사귈 거면 골라서 나가세요. 그러면 나갔어. 하정이랑. 민지가 이상형인데 혜선에게 마음을 주는 관이의 심리? 민지가 이상형인데 혜선에게 마음을 준 게 아니라 혜선으로 결정한 상태에서 이상형인 민지가 와서 흔들렸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놓을 수 없는 마음이 쓰이는,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그동안 찾아왔던 나를 배려해주고 내 장난도 받아주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어서 내가 이 사람을 놓을 수는 없어. 그런데 이상형이 나타났어. 이런 사람과 연애했을 때 재밌는 것도 알아. 그런 상황에서 갈등을 했던 거지. 뭔가 민지가 이상형이다. 근데 제일 설렜다. 그거랑은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제일 설렜다라고 하면은 하정 씨도 설렜어. 물론 민지 씨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래서 더 많이 이게 기간으로 보면 더 하정 씨보단 더 많이 설렜을 수도 있는데. 근데 관희 씨는 혜선 씨로 정한 그 시점, 스쿼트를 하고 그날 대화를 했던 그 시점에 혜선 씨를 결국 놓을 수 없는 관희 머릿속에 포인트가 쌓였을 거라고 봐요. 그 시점에서 거의 결정 난 시점이었고, 결정 났는데 민지가 나타나면서 이런 사람이 왔네? 라고 생각하고 이거 그렇게 된 거지. 혜선이 아니었다는 아니지. 게임에서 파트너가 되면서 상황이 반전된 거야. 근데 기회를 혜선 씨가 되게 잘 잡았죠. 게임을 하면서도 엄청나게 배려를 하고. 민지 씨는 끝까지 자기가 선택될 걸로 알았죠. 오늘은 그 장면을 못 보여줄 텐데 이 나중에 민지 관점으로 그걸 풀을 거거든요. 다시 이제 뒤쪽에 마지막 그 11회차를. 그러면 민지 관점에서 관희 씨의 행동이나 말을 보면 자기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기 힘들어. 생각할 수가 없어. 그리고 민지에게 하는 말만, 그러니까 우리가 혜선을 알고 민지에게 하는 말을 해석하면 혜선을 놓을 수는 없지만 네가 그래도 참 이상형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는데, 민지 입장에서 관이 말을 들으면 네가 가장 이상형이었다? 가장 설렜다? 그러니까 난 널 선택할 거야로 해석될 수밖에 없겠더라고. 그러니까 절대 민지가 뭐 혼자 오버했거나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민지도 되게 똘똘한 친구야. 이제 아직은 나이가 좀 어리고 뭔가 조직 생활이 이런 걸 아직 경험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조금 너무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어떤 이런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지, 넘치는 자신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신감이 넘치고 기대값이 높으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쓰러지기도 쉽거든, 사람 마음이. 어찌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민지 씨도 굉장히 똘똘한 친구죠. 혜선 씨가 그 나이대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좀 차분함과 노련함이 있는 거지, 민지가 막 어리게 행동했다 그건 아니에요. 관이도 이제 민지가 얘가 볼수록 재밌고 그리고 애가 뭐 다 해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속도 깊어. 그러니까 그 관이 입장에서는 민지를 포기하기도 어렵죠. 근데 민지를 포기하기는 어렵지 혜선을 포기하는 거는 불가능해. 혜선을 예를 들어 내가 자꾸 엄마로 비유하는데 했던 거지만, 관이 입장에서 굳이 마음을 비교하자면 엄마랑 인연을 끊을 수 있나? 근데 엄마랑 인연을 끊기는 어려워. 아무리 내가 이성형을 만났어도 엄마를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결국 엄마지. 근데 관이 씨라면 솔직히 민지를 택했어도 이상할 건 없어요. 그건 슈레딩거의 관이잖아. 관이 씨는 항상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진심이고, 그리고 또 혼나면 바로 둘리 나오면서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둘리와 꺼벙이 사이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밝은 표정의 꺼벙이와 둘리 사이에서. 청도 다녀와서 민지 좋다는 듯 말해서 혜선이가 화냈을 때 관이 마음이 또 바뀔 줄 알았어요. 혜선 씨의 그 정도 화로는 바뀌진 않죠. 정치를 잘하는 거 뭐 어디서 배운지 모르지. 근데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은 더 적은 경험으로도 더 많은 통찰을 얻으니까. 근데 아무런 경험이 없진 않겠지. 그런 건 학교에서 했을 수도 있고 뭐 회사에서 배웠을 수도 있고.
문득 드는 생각이 저는 30대가 되었어도 똑부러지게 말을 못하는데 혜선처럼 어리면서도 자기 주관 뚜렷하고 당당하게 차분하게 본인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거는 너무 질문이 좀 방대하긴 한데 일단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과 말을 당당하게 하는 거는 결국 내가 마인드셋이랑 기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기술은 단기적으로는 내가 훈련하면 돼. 근데 마인드셋은 내가 장기적으로는 마인드셋을 바꾸지 않으면 기술을 아무리 달고 다듬어도 결국 미천이 드러나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LBC에서 여러 가지 화술 강좌를 보시면 도움이 된다. 혜선이는 안정형 예측 유형일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그 불안이나 회피의 성향을 드러내진 않았다. 실제로 어떨지는 몰라요. 안 드러내려면 안 드러낼 수도 있는 거거든. 어떤 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드러내지 않았다에 가깝고 그러면 지금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판단한다면 안정일 가능성이 높죠. 혜선이 캠프파이에서 울지 않았어도 관이가 혜선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저는 결국 그 여러 가지 수순으로 봤을 때 최종 선택은 관희 씨는 그래도 혜선을 선택했을 거라고 봐요. 만약 이렇게 수순이 됐고 마지막 날 별게 없었어도 왜냐면 관희 씨는 또 아마 생각했을 때 마지막에 자기 인터뷰에서도 그랬거든. 내가 민지 씨를 골랐을 때는 혜선 생각이 나고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혜선을 생각했을 때는 민지는 그만큼은 아니었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같은 존재를 버리고 애인을 사귀면 그게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고 뭔가 죄책감이 생기지. 어쨌건 같이 관계를 버리지 않고 애인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잖아요. 물론 비유가 되게 이상한데 관이가 눈물을 흘렸던 거는 그렇게 감정이 동기화되고 그런 건 아니고 정도 많고 사람들이랑 헤어지는 것도 슬프고 거기에서 힘들었지만 너네들 덕분에 나는 그 힘든 걸 잊을 수 있었어. 우리 이대로 끝나지 말고 나 시합도 보러 와줘. 약간 그런 말로 이어졌잖아요. 그게 혜선에 대한 그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100%알 수는 없지만 그 말 자체는 정이 많고 관희 씨가 또 그런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랑 헤어지기 슬프고 그 순간에 사람들과의 이런 추억들이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에서 울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농구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힘든 나의 일상에 너희들은 큰 힘이 되어 주었어.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 너희들이 나의 일상을 찾아와 주면 좋겠다. 가 관이가 한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마치 농구 얘기만 하는 것처럼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거의 그 맥락은 그거거든. 나는 훈련도 참 힘들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 근데 너희들을 만나서 좀 휴식도 됐고 인생에 큰 에너지를 얻었다. 너희들과 알게 돼서 너무너무 나는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인연 여기서 끝내지 말고 나 바로 이제 시합도 하고 하니까 꼭 와서 응원해줘. 너희들이 응원해준다면 나는 큰 힘이 될 거야. 가 관이가 한 말인 거지. 편은 아니고. 마치 약간 훈련하기 싫어처럼 들려. 훈련하기 싫다. 또 종국도에 남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본인 감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지. 관이스럽죠. 그런 말들도 실은. 관이 씨는 두 사람이 형코일지는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이 씨가 이게 되게 가볍게 나왔지만 그렇게 가벼운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그걸 이제 하정 씨는 올드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올드함이 하정 씨는 완전히 비난은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그 관이가 가진 그런 올드함이 어떤 철없음하고 맞물리면서 그래도 이 사람의 어떤 독특한 매력을 형성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철이 없으면서 예를 들어서 보수적이지 않아? 그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야? 날티나 심지어? 그러면 얘는 그냥 그런 사람이야. 철이 없는데 보수적이고 나름 선을 지키려고 해. 이게 이제 밸런스가 맞으면서 얘 좀 봐라 이렇게 되는 거지. 하정은 네가 왜 우리를 보험으로 두냐였고 혜선은 네가 그렇게 나와 민지의 사이를 망설인다면 네 마음이 그거밖에 안 된다면 가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조가 조금 다르긴 하지. 그리고 뭔가 그 안에서 관이가 바로 그건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거기를 또 바로 다독이는 거는 혜선이야. 근데 하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갈고 버렸거든.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 논조와 관이가 이렇게 좀 깨갱 둘리 표정이 나오기 전에 알았어. 근데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이 조금 차이가 있지. 관이 씨 진짜 이번에 솔로족 3는 진짜 관이 씨 말대로 됐죠. 관이 씨가 처음에 자기 인터뷰할 때 이거는 그 자기 때문에 솔로족 잘 될 거라고 했지. 스스로 자신을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관희 씨가 자기에 대한 예측을 그렇게 맞게 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메타인지와 객관적인 평가가 가장 안 되는 사람인데 성격만 보면 도저히 매력적인 남자라고는 보기 힘든데 여러 가지 면이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희 씨가 자기 인생에서는 최대한 자기 삶을 성실하고 선을 지키고 살려고 해. 그리고 철이 없고 신중하고 그리고 남 탓하는 그런 단점이 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성격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기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신경 쓰이고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지금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생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하정의 외모는 아니지만 성격적인 부분이 비슷해서 잘해주고 욕먹어요. 그게 참 억울한 일이죠. 잘해주는데 욕먹는 거. 차라리 안 잘해주고 욕먹으면 나쁘지 않은데. 이성에게 긴장감을 주는 적막함. 이성에게 긴장감을 주는 적막함이 하씨의 김연우 씨가 함으로써 그 뒤에 나왔던 많은 나는 솔로의 그 지그시 빌런들이 탄생한 걸까요? 그 나는 솔로의 그 몇몇 지그시 빌런들이 혹시 하씨의 김연우를 오마주한 걸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아, 민지가 속이 깊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장면 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장면은 뭐 진석 씨랑 수영장에 갔던 것 부분. 그리고 관희 씨의 편지에 대해서도 이순이는 없어 라고 딱 명확하게 말을 해가지고 관희가 원하는 말을 들려주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 민지 씨가 똘똘한 사람이긴 해요. 그리고 민규에게도 내가 이제 어떤 것이 필요하니 관희에게 어떻게 해라라고 같이, 물론 민규 씨가 알아서 한 거긴 하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무표정으로 침묵으로 화내는 똑똑한 해서. 근데 가능하면 침묵으로 화내는 것도 물론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지만 이렇게 대화로 푸는 게 좋죠. 대화로 푸는 게. 왜냐면 침묵으로 화를 냈을 때 상대는 얘가 화를 내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니면 하기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많고, 관희님은 나쁘고 싶어서 나쁘거나 상처 주고 싶어서 상처 주는 게 아닌 게 너무 보여서 미워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철없는 약간 초딩 같은 면이 있지. 솔직히 컨텐츠는 관희도 없었는데 이프보였을 뿐. 아, 이프보이긴 했지. 이프보이긴. 근데 그 만약의 질문이 이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돼서 그렇지, 대화에서 어떤 만약에로 질문을 하는 거는 자주 써먹지 않으면 나쁘지 않은 소재예요. 누군가 사업하는 얘기를 막 주고받다가 너는 만약 사업을 한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어? 이렇게 질문 같은 걸 하면 이 사람의 사고를 열어주거든. 그런 부분에서 보통 만약에 이걸 하지. 네가 만약에 다시 대학으로 가서 다시 전공을 한다 그러면 어떤 걸 해보고 싶어? 이런 걸 물어본다거나, 갑자기 물어보는 건 앞뒤에 맥락이 맞아야 되지만, 그런 만약에를 하면서 이 사람이랑 같이 뭔가 이런 상상을 하고 그런 대화를 하는 거는 실은 그 만약의 질문 자체는 실은 굉장히 없는 콘텐츠를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문제는 관희 씨는 그게 전부 다 그 비겁한 데서 출발한다는 게 문제지. 나는 네가 좋아. 난 너랑 사귀고 싶거든. 근데 난 네 마음이 궁금하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네가 만약에 나랑 사귄다면 이러면서 무슨 말을 하니까 그게 관희 씨가 문제인 거지. 만약에 질문 자체는 실은 어떤 대화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맥락을 잘 따라가고 어느 정도 이어지면서 이 사람이 즐겁게 그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좋은데, 관희 씨는 너무 속에 보이는 이프 질문을 하니까 그게 혜선 씨도 뻔히 아는데 그런 거 계속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애 같아 보이는 거지.